저는 3년을 다녔고 연봉은 퇴사할 때는 이제 3,500이었는데 이제 광고 대행사에 다녀가지고 야근 수당 때문에 4,000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이제 직장이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잘 맞았어요. 어쨌든 뭔가 광고 대행사에서 제가 카피를 쓰고 뭔가 이런 배너도 만들고 이러니까 되게 이런 기획하는 일은 되게 재밌게 했는데, 대행사다 보니까 자꾸 남의 회사랑 남의 브랜드 또 남의 제품을 이렇게 계속 팔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판매를 해줘도 저는 그대로인 거죠. 나는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야. 네, 그죠?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잘 키워도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바뀌잖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좀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그냥 계속 제자리인 느낌.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내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엄청 시간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제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없잖아요. 저는 계속 저로 사니까 나를 계속 키우면 더 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튜브로 퇴사한 어떤 여성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시간을 일하는데 이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보면서 시간이 엄청 소중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을 그냥 이 8시간을 삭제시키고 싶다는 이 인생이 지금 맞는 건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이렇게 크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 하루에 솔직히 저희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이 일하는 시간인데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저한테 약간 퇴사의 트리거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자기 꿈이 그러니까 죽어 있고 내 꿈이 이제 주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취업하고 났더니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 증발하잖아요. 네, 진짜 증발해버리고 주말만 진짜 바라보고 휴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원하는 게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더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여기서도 들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의 갑질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냥 계속 화가 나 있으시고, 제가 담당자로 계속 이제 소통을 하는데 대표님이랑 저희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있는 톡방에서 이제 저한테 그 찍찍이 표시 있죠. 네, 그 찍찍이 표시를 이렇게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저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의 소통 문제였는데 저한테 약간 이게 돌아오니까 책임 전가를 시키는 느낌이.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기본적인 매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찍찍을 보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이런 기본적인 파트너에 대한 매너도 없는 분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현타가 엄청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해야 돼? 너무 이 갑질이 심하고 막 이러시니까 공황 증세도 살짝 오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식은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 나고 불안하고 언제든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24시간 내내 연락이 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드니까 자꾸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이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크게 이제 퇴사를 결정한 계기였어요. 그러면 좀 퇴사 준비나 이런 것도 따로 좀 하셨던 건가요? 저는 퇴사하고 목적이 유튜브로, 그러니까 퇴사를 성공하자, 이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도 유튜브를 계속 보면 퇴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시는 분 있잖아요. 어쨌든 뭐 먹방으로도 살고 먹으면서도 살고 게임하시면서도 살고 이러니까 나도 유튜브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건 사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겠구나, 나도 유튜브를 하면 퇴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그냥 뽑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계속 강의도 듣고 뭐 전자책이나 다른 책들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적용해보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게 저한테는 준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더군다나 내가 과거에 유튜브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퇴근한 다음에 갈아놓고 이러셨던 건데, 뭔가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쌓이니까 야근시키고 이럴수록 그냥 도끼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뺏고 있다, 그러니까 내 회사가 나를 그러니까 퇴사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저는 전투력이 올라가는 네, 거야. 전투력이 진짜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도끼가 막 생기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콘텐츠를 뽑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퇴사를 하셨던 시점에 어떤 트리거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한 뭐 구독자나 아니면 뭐 회사 외 수익이 얼마가 벌려졌다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을 하셨던 건가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완전 무계획이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 뭔가 있었던 거는 어쨌든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제가 적용을 하니까 영상에 하나가 이제 떡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사실 진짜 그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가자. 진짜 완전 계획 없었어요. 뭔가 엄청난 트리거나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좀 퇴사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과 달랐던 건 뭐였어요? 진짜 핑크빛 미래.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되겠다. 나 무조건 성공한다. 제가 완전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무조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동료들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만들어 놓고 네, 나가라. 맞아요. 완전 부모님도 만들어 놓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시간 때문에 난 못 만드는 거다. 이러면서 나가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제 진짜 딱 그거였거든요. 제가 나 떡상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하던 채널을 이제 안 하고 완전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0명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0명부터 이제 나가자마자 채널 하나 팠죠. 그래서 5, 6개월을 이제 했어요. 이렇게 갈아 넣었는데 구독자 1000은 갔지만 저는 3개월 만에 한 10,000명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자신감 있으니까 또 나왔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5개월이 됐는데 이제 1000명 막 이러니까 제가 이걸 지속할 수 없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퇴사하고 나서 또 알게 된 게 퇴사하고 제 일을 하면 그냥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진짜.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이게 어쨌든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일도 일이고 내 일도 일이구나. 네, 진짜 회사 일도 일이고 내 일도 일이구나. 이걸 너무 느껴서 제 생각이랑 너무 달랐던 거,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좀 뭘 하셨어요, 그러면? 돈도 이제 거의 절반을 썼고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회사로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뭐 취업도 걱정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걱정이었던 게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못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와서 확신을 갖고 나왔는데 잘 안 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제가 이제 커밍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좀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를 보는데 이분도 엄청 불안하셨던 걸 다 이렇게 녹여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불안했구나.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는 걸 또 보면서 일단 다시 해보자. 그냥 어차피 제가 1년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1년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6개월을 그냥 해보고 돌아가자. 어차피 돌아갈 거면 남은 시간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0명부터 시작한, 퇴사하고 시작한 그 채널을 이제 접기로 하고 새로운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든 게 엄청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퇴사 후에 만들었던 채널을 실패하고 나니까 중요한 게 끝까지 가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지속 가능하구나. 평생 해도 괜찮을 채널이 뭘까를 저는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커미슨 영상 막 봤다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같이 무슨 주제 하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걸 계속 고민했거든요. 종이랑 펜 들고 카페 가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진짜 다 써보고 그러니까 고민을 진짜 오래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유튜브 주제가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제가 찾은 저의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가르치는 채널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든 상관없었어요. 뭐든 간에 나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한다. 이 생각이 있어서 이걸 해야 내가 즐기면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찾은 게 그럼 뭐 알려주지? 이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알려주지를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드립도 파고 공부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게 유튜브잖아요. 거의 한 2년 동안 막 강의 들으시고 적용하고 막 그렇게 쌓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러면 그래 유튜브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저는 유튜브를 알려줘야지 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일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 가르치는 채널을 할 건데 뭐 알려주지 했을 때 그래 그럼 유튜브를 알려주자 해서 이제 새로운 채널을 또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로. 그러면 그 유튜브에 알려주는 채널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채널이잖아요. 그 채널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성장을 했나요? 처음에 제가 영상 이것도 근데 사실 3개까지 올리고 좀 접을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들이 또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올리고 또 반응이 생각보다 또 미적지근하니까 아 이것도 아니구나. 좀 다시 돌아가거나 첫 번째 채널로 그냥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DM이 와가지고 영상이 너무 좋다. 너무 도움 많이 됐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올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 개를 마지막으로. 네, 3개를 하고 이제 이것도 접자 사실 이렇게 마음을 사실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의 그 칭찬을 해주니까 그분 때문에 사실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뭔가 수요가 있겠구나 계속하기로 하고 한 다음 날에 갑자기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더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르기 막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어쨌든 겪었던 노하우랑 경험을 풀고 정말 좋은 정보들을 전 담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주 만에 1000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뽑으니까 6개월 만에 한 200만 원가량의 수익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루카스님은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유튜브를 좀 알려주는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저는 계속 콘텐츠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이고 유튜브 챌린지를 운영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코칭이랑 컨설팅을 해드리고 저는 이게 진짜 커밍소님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조회수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딱 이루어진 게 그 구독자 한 분이 어떤 기업의 본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본부장님이 저를 이제 구독자다고 연락을 하시면서 우리 회사에 그 유튜브를 좀 코칭이랑 컨설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기업 컨설팅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와, 어떻게 보면은 성과도 안 나왔을 때 불안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엄청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브랜딩하고 계시는 건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지금 왜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런 측면이었어요. 결국에 퇴사하기 전에 개인 채널이랑 회사 채널을 브랜딩하고 키워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 지인들밖에 몰라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나한테 기회가 들어오고 어떤 뭔가 수익이 들어올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밖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퍼뜨려야 되는구나. 진짜 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노하우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도 이렇게 퍼뜨려야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었고 지금 루카스 채널이 1년이 덜 됐는데 보니까 1000만 명한테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세상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거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저는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주는 게 컨텐츠고 그 일을 해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아요. 루카스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뿐이지 내 경험과 내 스토리와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단 몇 명한테도 퍼져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도 될까? 이렇게 좀 물음표가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관종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 멋있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스토리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콘텐츠에서 담담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10명, 많게는 100명, 1000명한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내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내 수요가 올라가면은 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진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느껴지는 게 수익을 엄청 만들려고 한 게 없어요.
그냥 요청받은 거대로 만들어 드렸어요. 댓글로 뭐 강의 안 하세요? 컨설팅 안 하세요? 이런 것도 받게 되고, 뭐 기업 컨설팅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아 루카스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해드리면 돈이 생기니까 이게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몸값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이 컨텐츠를 보시고 퍼스널 브랜딩이 뭔데? 퍼스널 브랜딩 그거 어떻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다 좀 걱정되는 거는 불안함이 오게 되는 그 상황이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고 커밍선생님도 겪으시고 저도 겪은 것처럼 불안해지는데 저는 그때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불안하니까 저랑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도 해야 되잖아요. 막 레퍼런스 찾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공부를 위해서도 보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초반에 저한테 집중하는데 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불안만 되고 더 질투가 생기고 이러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정말 비교하게 되니까 손에 안 잡혀요. 브랜딩이라는 게 나한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시선이 남한테만 쏠리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거 좀 너무 불안하다면 오히려 차단을 하고 그냥 자기를 계속 이렇게 파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고민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냥 카페 가가지고 계속 생각만 한번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처음에 어려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딱 브랜딩 해본 적 없는데. 근데 그럴수록 딱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딩이라는 행위는 애초에 브랜드라는 게 상대와 나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부터 막 파악하고 벤치마킹 뭐 하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지? 어떤 스토리가 있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먹방이 유행한데, 탕후루 유행한데, 두바이 초콜릿 유행한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트렌드만 쫓게 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나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인터뷰하면서 든 생각인데 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 퇴사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퇴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했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해야지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부터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많이 돌려보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그냥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퇴사하고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고 몇 번의 사이클을 돌려보셔야 퇴사하고 났을 때 그 원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훨씬 저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계획보다 일단 먼저 진짜 지금부터 해보셔라. 그럼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